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재무회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이제 하신 분들, 그래서 그 회계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이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재무회계 하시고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는 원가 관리회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여기 한 30문항 정도 나오고 원가 관리회계에서 이제 10문항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30문항도 시험에 이제 즐겨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한 24문항 정도가 이제 시험에 진출되는 거고, 한 6문항 정도는 이제 우리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즐겨 나오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아무튼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체 수업 내용이 한 80% 정도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시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쭉 이제 펼쳐져 있는데, 본론은 몇 장부터 시작하냐면 4장서부터가 본론, 지금 1장입니다. 4장서부터가 본론이고, 그 다음에 그럼 1장, 2장, 3장은 뭡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좀 잘 이해하시고 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리고 또 가끔 회계 원리를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1장, 2장, 3장 그 나가는 사이에 회계 원리가 이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회계 원리를 들어주라. 그래서 특히 이제 회계 원리에서도 강조드리는 게 회계 원리에서 1장, 2장, 3장, 4장인데 3장까지가 필수고 가능하시면 1, 2, 3, 4장까지 해주시면 되고, 회계 원리에서 이제 5장서부터 배운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재무회계 책에도 다 똑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요 재무회계 본론은 4장서부터 시작해요. 4장이 뭐냐? 재고자산. 그다음 5장이 뭐냐면 유형자산. 6장이 뭐냐면 무형자산. 그리고 7장이 뭐냐면 이제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은 7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와요. 그 결론은 뭐냐? 15장은 좀 어려운 거. 7장은 조금 쉬운 거. 그렇지만 강조하는 건 뭐 똑같이 점수 배점 2.5점 똑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쉬워서 이걸 먼저 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좀 나중에 한다. 그 다음 8장은 뭐냐면 유동부채. 9장이 비유동부채고 이제 사채라든가 종업원급여. 그 다음에 10장이 이제 자본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 개정과목론이라고 해서 한 사이클이고 여기는 한 테마만 이제 다룬다. 한 부분만 나온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가 됐냐면 재고자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장서부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이렇게 아까 했었고 10장까지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럼 이제 11장서부터는 뭐냐? 약간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서 11장은 뭐냐? 제목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오류 수정은 뭐예요?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올바른 회계 처리도 알고 잘못된 회계 처리, 양쪽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고 12장이 이제 현금흐름표예요. 매우 중요하죠. 얘도 다 종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13장은 뭐냐면 전환증권이에요. 우리가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거무 사채 이런 것들. 그리고 14장이 또 중요한데 14장이 이제 수익인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5장이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제가 기타라고 해놨는데 거기는 나머지 것들. 나머지가 뭐냐면 리스라든가 이연법 이런 것들을 또 지분법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놨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1장서부터 이제 3장까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듣는 그 시간 동안에 결국 뭐예요? 혹시 회계 원리 안 하신 분들은 회계 원리를 최대한 빨리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늘 이제 강조드리지만 뭐냐? 공부하실 때, 자, 이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격가지가 있어요. 줄기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뭔가 연결고리가 되고 뼈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여기 4장서부터 여기 10장 사이, 여기가 이제 큰 줄기라고 하면 격가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기는 1장이다. 격가지라는 얘기는 뭐냐? 언제든 얘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잘 몰라도 또는 다른 내용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된다. 근데 아무튼 요걸 저희가 회계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교재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늘 교재 이제 요 교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재 보시면은 이제 제일 뒤에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뭐 632쪽 뭐 이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는 내용들 그거는 한 450쪽 뭐 그 정도만 하시면 시험장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뭐냐? 이 순서라고 해서 순서. 시험에 진출되고 그 다음에 득점화하기 쉬운 거, 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50페이지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내용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디 뭐 밑줄 치라고 하고 뭐 별표 치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하셔야 되고, 특히 그래서 그게 뭐에 중요하냐? 복습에 중요해요. 늘 이제 이런 고시 공부, 이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더 효율적으로 복습을 잘하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복습을 잘하려면 뭐냐? 표시를 잘해둬야 돼요. 복습의 생명은 뭐냐? 내가 보자마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뭐예요? 복습 시간이 그냥 보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은 봤는데 전혀 표시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뭐냐?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되죠. 그게 결국 뭐냐? 수험생한테는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효율적인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뭐다? 책에다가 다 표시라고.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에다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책에는 뭐냐? 무조건 다 표시를 하라. 가끔 가다 보면 책에다가 아무런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잘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주되는 원인은 뭐냐? 복습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이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위해서 뭐냐면 책에는 뭐 문제 풀면 답도 체크하라고요. 그리고 틀린 부분도 표시하고 만약에 문장이라면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써놓는 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다. 대신에 뭐냐? 이거를 여러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다음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뭐냐? 사진을 찍어두라. 그래서 그 사진을 여러분들 틈틈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배 태우시거나 그때도 이제 보시면 되고 또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뭐 어느 정도 주기로 합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다고 해서 시간을 책상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회계학을 쓰면 됩니다. 대신에 뭐예요? 문제에다 사진을 찍어두고 그냥 그 스마트폰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지속적인 그런 복습이 되고 그러면 사진이 이제 보자마자 알게 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건 너무 이제 많이 보니까 내가 내용을 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삭제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1차 시험에서 이제 패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뭐냐? 항상 시험장에서 이런 게 많아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 부족 이렇게.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충분한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같은 거 파악하는데 어려운 거고. 자, 그게 다른 걸로 말하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나중에 이제 문풀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부터 봐요? 그럼 앞에서부터 읽는다.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물음표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질문부터 먼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 그러려면 뭐냐? 이 문제가 이제 눈에 꿰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왜 저는 문제풀이 속도가 안 됩니까? 당연하죠.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1장 이제 회계 이론이고, 자, 여기 제일 처음 보면 재무회계인데 여러분들 재무회계 반대말이 뭐예요? 그게 관리회계라고요. 우리 원가 관리회계 할 때 관리회계.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냐? 이런 말 나와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제 관리회계가 되고, 여기 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다. 외부 정보 이용자 쉽게 말하면 주주나 채권자고, 이들의 관계는 결국 뭐냐? 공적인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 본질 및 회계 환경에서는 여기 재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재무보고 어디서 해요? 주주총회에서. 그럼 재무보고의 수단이 뭐, 그게 재무제표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욕구를 해결해 준다. 그걸 우리가 재무회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수업 목적상 필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약간 굵은 글씨죠, 고딕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재무제표는 이제 앞으로 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는 BS라 할 거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제 IS라고 하고, 여기 포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괄 손익계산서가 어디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5장이에요. 유형자산을 할 때 이제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자본에 가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거의 수업 목적상 이제 불필요하고요. 거의. 그러니까 아예 몰라야 된다가 아니고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운임표를 강조하죠. 우리 12장이 현금 운임표예요. 그 어떤 단원도 어떤 장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는 장이 없어요.
하지만 현금으로 표현이 있어. 왜?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12장에 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주석 있죠? 그래서 시험이 이거예요. 주석은 재무제표도 제외된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주석도 재무제표고 주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세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숫자만 적어놓고 금액만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토지다. 토지의 위치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개별 공시지가 얼마인지 또는 담보대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적어놓은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석도 재무제표 일부로 본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재무제표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이거를 정리한 게 이 표예요. 이 표에서도 여러분들 어디만 보시면 여기만 보면 돼요. 재무정보의 종류에서 재무제표는 요걸 재무제표라고 하고 여기 수요란 말이 뭐 이게 필요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요구. 누가 재무정보를 요구하냐? 누가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냐? 그죠? 투자자나 채권자인데 투자자를 뭐라 그래? 얘를 주주라 부른다. 주주란 말을 쓰지 않고 얘를 투자자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은행을 얘기하죠. 이렇게. 요즘에도 뭐예요? 뭐 하이브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어도원이에서, 그죠? 거기다 보면 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뭐 은행이 나와요. 필요 없다고요. 우리도 이제 하이브에 돈 빌릴 필요 없다고요. 의결권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주들이 이제 투자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하면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제 대표이사를 뽑으면 된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자기 뜻에 맞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지분율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 정도 가볍게 보시고 수업 목적상 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 정보에 대한 수요, 필요, 요구. 그래서 누가 요구하냐? 투자자는 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주식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어느 주식을 살 거냐 또는 팔 거냐 뭐 이런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 그거를 여기는 투자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상 여기는 수탁 기능 목적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구예요? 부탁한 사람. 그게 주주라고요. 주주가 자기의 돈을 누구한테? 경영자한테 부탁을 한 거죠. 네가 이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경영자는 뭐예요? 저는 자동차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주주가 그거 듣고 보니까 괜찮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업 해가지고 1등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대 자동차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식이. 아무튼 그게 수탁 기능 목적.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경영자를 이제 선임하거나 자른다. 마치 야구에서도 감독이에요. 꼴찌하면 뭐예요? 잘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꼴찌했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좀 아슬아슬하게 치고 선수 좋은 애들 좀 몇 명만 이제 딱 교체하면 바로 이제 우리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선임하는 거죠. 그런 게 결국 뭐냐? 스타 기능 목적. 그래서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잘리지 않고 나 잘한다는 거 하려면 뭐예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주주나 채권자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문장으로 나와 있다. 근데 아무튼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수탁 기능 목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게. 그 다음에 2번 채권자는 뭐냐? 은행이죠. 은행 대출할지 말지 여부할 때 이때 뭐예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 얘 돈 좀 벌고 재무 상태가 건실해.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항상 뭡니까?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무 상태가 건실한가? 그런 걸 보는 거다. 아무튼 요거고. 자, 기타의 정보 이용자는 더더욱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 국가도 세금 같은 거 거두려면 뭐 이익에 이제 비례해서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나오고 정보공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돼. 왜? 뭐냐면 재무 상태니 뭐니 경영 상태 안 좋은 놈들이 국가의 돈 받아먹고 이렇게 공사하려다가 망해가지고 돈 떼어먹고 뭐 이런 거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건실한 놈인지 아닌지. 뭐 지하철 요금 책정하는 것도 뭐예요? 지하철 공사가 요새 뭐 계속 적자잖아요. 그치 뭐예요?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수업 목적상 거의 시험과 무관하다 이런 거고. 자, 여기 공급 규제의 필요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 규제의 이제 필요성은 뭐냐?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비교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회사마다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장부를 만들면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려면 뭔가 통일된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요 법률이에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 이걸 우리가 줄여서 외감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 회계 원칙이고 영어로 말하면 GAAP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가 뭘 여기 있죠? generally, 널리, 일반적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진, 인정된.
그 다음에 회계가 이제 어카운팅이고 프린시플의 원칙이니까 회계 원칙이 우리가 KIFRS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회계 원칙은 다음과 같은 뭐 성격 등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우리나라 회계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 자 옛날에는 뭐예요? 이론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뭘 만들었냐면 기업회계 기준을 만들었다. 자, 이 기준이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 문제점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러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시시콜콜한 걸 따지는 거를 엄청 싫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토지, 건물 뭐 이렇게 하면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근데 그 안에 기계장치 있으면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 싫어요. 아무튼 말이 공장을 넘긴다면 공장 전체 얼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시시콜콜 그 안에 그 얼마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평가사니까 어디 뭐 수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지작물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금액을 산정을 해주는데 이런 거 아주 싫어하고 아무튼 막 그거 막 얘기하면 뭐예요? 전체에서 수용해가지고 얼마 줄 거면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회계 기준은 러프하다. 그래서 뭘 맞이해요? IMF라는 걸 맞이한다. 그래서 IMF에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회계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판이라고요. 너무나도 엉성하다. 그래서 뭐 하냐면 US 갭을 가져온다. 그래서 US 갭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하고 얘는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우리 미국 계약서처럼 아주 촘촘하다. 그래서 여기를 벽을 이제 더 건물에 망을 더 쳐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US 갭을 도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세계 각국이 2000년 초반부터 국제회계 요게 IFRS인데 이 IFRS는 뭐냐? 이건 유럽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US 갭은 미국 거. 그다음에 이건 유럽 거 이렇게. 근데 2000년 초반에 세계 각국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000년 초반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엔론 사태가 있어요. 이 엔론 사태가 뭐냐? 미국의 회계 부정 사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US 갭을 쓰면 모든 거 다 막아낼 수 있어. 근데 미국이 이제 회계 부정 사태가 나니까 좀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 US 갭 포기하고 IFRS 도입하자.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뭡니까? 거기를 따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2011년도부터 IFRS가 이제 전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같은 데서는 뭐냐? 2010년도부터 이제 보통 시험 문제 출제를 IFRS로 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용어는 아셔야 돼요. IFRS를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회계 투명성 인정받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을 쓰게 되면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중국 가서 이제 뭘 먹는데 그 중국의 이제 어떤 뭐 식품위생법이 기준이에요. 그걸 통과했대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글로벌한 거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 해당 나라에 대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용으로 여기 표 1-2가 있고 수업 목적상은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여기 회계 감사라는 게 나온다. 회계 감사는 뭐냐? 재무제표가 IFRS 등에 맞게 잘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회계 감사라고 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냐? 요게 아까 얘기했죠. 외관법이죠. 그 외관법 대상의 모든 회사가 다 IFRS를 써야 되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외관법 대상 중에서 상장법인만 IFRS를 쓰고 대다수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다 일반 기업회계를 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것만 이제 국제적인 거고